엘리베이터의 소녀. 도시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 차량은 쉼없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무너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사라져간 한 소녀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간다. 그녀의 이름은 라나.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21살의 대학생이었다. 맑고 온순한 얼굴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폭풍이 있었다. 라나는 감정의 파도에 쉽게 흔들렸고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공포와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속삭임 같은 것들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녀는 그런 마음의 무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했다.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기며 버티는 것,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기록하는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희망 같은 문장을 적었다. 조금 멀리 떠나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몰라. 그 문장은 여행의 시작이 되었고 그녀는 LA로 향했다. 여행 중 묵을 숙소는 오래된 호텔 세실이었다. 낡았지만 값이 저렴했고 혼자 머물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다. 라나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하게 몸이 굳는 걸 느꼈다. 로비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오래된 건물에서만 나는 금속과 습기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제 기능을 겨우 유지하는 듯 삐걱거리며 움직였고 복도는 얇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 뻗어나가는 통로처럼. 라나는 첫날 밤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이 호텔은 공기 자체가 사람을 뒤집어 놓는 기분이야. 오래된 무언가가 여기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느끼는 불안은 조금씩 더 뚜렷해졌다. 특히 여행 6일째 되는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은 이유 없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생각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부딪히며 라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복도 끝 어둠 속 그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그녀를 덮쳤다. 라나는 숨을 고르려고 방을 나왔다. 기묘하게 조용한 복도였다. 어둠은 천천히 발밑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고 공기는 무겁게 숨을 누르는 듯했다. 그때부터 라나의 모습은 호텔 CCTV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라나는 복도를 걸었다 멈췄다를 반복했고 가끔은 층계를 오르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 누군가의 발걸음을 들은 듯 긴장한 표정. 그녀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목적은 없었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려움. 결국 라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 떨리는 손으로 여러 층 버튼을 연달아 눌러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았다. 버튼들이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문은 열린 채 그대로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문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라나는 문이 닫히지 않는 걸 보며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얇아졌다. 조심스레 복도 밖으로 나간 라나는 허공에 말을 걸듯 손짓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밀어내는 듯한 동작, 누구에게 설명하듯 혹은 사정하는 듯한 움직임. 하지만 CCTV 속에는 오직 라나 혼자였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라나는 호텔에서 모습을 감췄다. 다음 날 방은 조용했고 지갑도 여권도 옷도 그대로였다. 여행자 몇몇은 전날 밤 복도를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그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 호텔 구석구석을 찾아도 라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실종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호텔 옥상에서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다. 물탱크의 수압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관리는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를 확인했다. 물은 탁했고 흐름은 매우 느렸다. 높고 위험한 곳이었다. 무거운 뚜껑은 보통 단단히 닫혀 있어야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반쯤 열려 있었다.
관리인이 물탱크 뚜껑을 완전히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라나가 발견되었다. 높고 좁은 공간. 사다리는 오래돼 녹슬어 있었고 그녀가 스스로 올라갔다고 보기엔 많은 의문이 남았다. 어떻게 혼자 그 안에 들어간 것인지, 왜 뚜껑은 반쯤만 닫혀 있었는지, 엘리베이터 문은 왜 끝내 닫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라나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경찰은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라나의 마지막 밤이 담긴 CCTV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세상에 있었든 아니면 그녀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기어나왔든. 라나의 블로그에는 마지막 글이 하나 남아 있었다. 나는 나를 잡아먹는 무언가에게서 도망치고 있어. 그게 밖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건지 모르겠어. 그 문장은 마치 그녀 스스로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았다. 라나가 그날 밤 마주했던 것은 호텔의 오래된 어둠이었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마음의 그림자였을까? 어떤 답을 선택해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지금까지도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조용히 말한다. 오래된 호텔은 때때로 사람의 과거를 끌어당기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라나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누구도 모른다.